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대표 강사 김성호라고 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무엇보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탄핵 이제 뭐 내란죄 수사, 뭐 사법 대응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절차가 지금 그 문제에 봉착했다. 한마디로 꽝날 시점이다. 꽝나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 민주당이 완전히 그 절차를 무시하고 신중하지 못한 그 모습을 신중하지 않고 그냥 선동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론과 언론과 조작과 이런 선동을 통해서 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 허점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이 허점들이 보이면서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탄핵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먼저 탄핵 절차를 보면 먼저 탄핵을 하려면은 귀책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판단과 팩트 체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 새벽에 불과 한 6시간 정도 안 되게 어, 계엄 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그 다음 12월 5일에 죄송합니다. 12월 5일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안이 계엄이 시행되고 이게 해제가 되고 불과 하루 20 몇 시간 지나고 나서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핵안의 그 발의안은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2월 4일 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루 전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뭐 검토하거나 법률적으로 검토하거나 뭐 사실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간극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뭐 계엄군이 어떤 여성이 계엄군의 총을 잡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 그 언론 2천원 매체들의 보도만 가지고 탄핵안이 발의됐다는 거예요. 그게 1차 탄핵안 발의된 거죠. 그것이 12월 5일날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6일, 7일 날 이제 탄핵안 1차 표결이 있었는데 이때는 국힘의원들이 탄핵안 자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죠. 불성립으로 이제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회기당 한 번밖에 하지 않는데 또 회기 쪽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2차 탄핵안 표결이 되고 발의가 되고 표결이 되면서 지금 탄핵 소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 중에 이 계엄에 대한 조사나 사법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예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먼저 탄핵안부터 가결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고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결론부터 내놓고 지금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거예요. 먼저 보통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보통에는 법적인 절차는 수사,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죠. 근데 이 국회는 지금 그거 아니라 처음부터 무조건 뭐예요? 탄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거는 다 모르고 있어요. 탄핵을 합리화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의 문제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제가 여당 대표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먼저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한동훈은 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국회에 가서 이거는 내란죄다라고 여당 대표가 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혀 뭐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사 과정이 없이 그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중간의 과정이라든가 신중함이 없이 바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하자를 가질 수 있는 탄핵 절차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헌재 재판관의 문제입니다. 자, 민주당이 진짜 정말로 이 책임감 있는 정당이라면 탄핵 소추를 발의했을 때 이 헌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기능을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헌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6인 체제죠. 6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9인 체제로서 어떤 탄핵안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9인 중에 7인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7인 중에 6인이 찬성표를 던져야 그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명이 없죠. 이게 3명이 없으니까 지금 6인 체제죠. 그러니까 원래 법대로 하면은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6인 체제가 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죠.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지금 6인 체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임명을 안 했을까? 왜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임명하라고 난리까? 추천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추천해가지고 임명하라고 난리까?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6인 체제로 놔두면 헌재에서 심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한정 탄핵을 하면 응? 장관들 탄핵시키고 뭐 탄핵시키고 하면 이게 기각돼 가지고 복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있게 놔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헌재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는 민주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이 대통령은 타격 인용을 빨리 해갖고 그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해놓고 보니까 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헌재의 인원이 없어요. 7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뭐 3명을 국회의원 3명을 추천해가지고 이거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탄핵 소추를 받아가지고 직무 정지된 상태죠. 임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헌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민주당이고 이 상태에서 탄핵을 가결시켜서 직무 정지시키는 것도 민주당이에요. 그 저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황교안 권한 대행 시절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이죠. 황교안 권한 대행은 헌재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무슨 당착이 지금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자체가 상당히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과정,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없이 그냥 뭐야 탄핵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헌재로 넘어가서도 지금 제대로 심판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갔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귀책이 실책이라는 거죠. 이게 성급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세 번째로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자 이번 탄핵 사태가 발생을 하자 저희 기업 사태가 발생을 하자 민주당과 한동훈이가 내란죄로 규정을 지었고 이것을 대해서 검찰을 정말 이렇게 고발을 하고 지금 수사 중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또 해요. 뭐냐면 검수완박법이에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생각하는 게 이걸 수사하려면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고자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건 내란죄, 외환죄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걸 위법한 수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또? 이 수사 안 되는 거는 그 포기를 한 거야. 그리고 뭐야? 공수처에다 이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공수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출범시켰죠. 그리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공수처가 수사해가지고 기소된 건수가 5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공수처에서 인원도 없고 장비가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공수처에서. 어? 그러니까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너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나면 이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검수완박법에 의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럼 기소는 어떻게 누가 해야 돼요? 이걸 다시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럼 검찰은 뭐예요? 수사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넘겨다 주는 그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사 과정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감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분위기도 느껴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 그 서류와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재판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공수처에서 가져다 주는 서류만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수사됐는지도 모르는 능력도 의심스러운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기소와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탄핵 절차도 완전히 주먹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완전히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검수완박으로 완전히, 응? 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은 그 결과를 누가 지금 맡고 있어요? 민주당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바로 뭐하는, 이 성급한 어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모든 것을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에 다 문제가 걸리고 터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결국 민주당이 다 파놓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끼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마디로 탄핵 정국이라기보다도 민주당이 파놓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할 때면 어떻게 돼요? 탄핵 절차에 있어서 문제 다시 원점으로 다 돌려놔야 되겠죠. 그죠? 검수완박법도 이거는 안 되는 거고, 헌재도 이거는 민주당의 잘못이 크고, 그 민주당은 지금 탄핵 절차를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반성부터 해야 돼요. 자기 반성부터.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시국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진리를 찾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은 세상이 또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